최근 방영된 고려거란 전쟁 17화와 18화에서 드디어 현종의 지방제도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강감찬과 최양 그리고 완과도와 더불어 현종의 묘정에 배양된 4대 공신 중 한 명이자 현종의 지방제도 개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인 최사위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사위 묘지명에 따르면 그는 지금의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그의 집안은 증조 할아버지인 최서천 때부터 수원의 호족 세력이었다고 합니다. 최사위가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때는 고려의 7대 왕인 목종 제위 시기인데요. 고려사전료의 기록에 따르면 1009년 1월에 목종이 병에 걸려 정사를 살피지 못하자 당시 호부신앙이었던 최사위는 대정문별감이 되어 국문을 폐쇄하고 목종을 호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사위 묘지명에 따르면 현종이 대량원군이었던 시절 권신 김치양이 천추태후와 모의하여 그를 해치려 하자 거미를 파견하여 위기를 피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고려사의 기록에는 이와 관련하여 최충순과 최양 그리고 황보유해 등의 활약만 언급되어 있는데 최사위 역시 현종을 지키고 그가 즉위하는 데 큰 공헌을 했음을 알 수 있죠. 이후 1010년 5월 요나라의 황제 성종이 목종을 시해한 강조의 죄를 묻겠다며 고려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는데요. 이때 최사위는 통군사에 임명되어 강조와 함께 30만 대군을 이끌고 통주에서 요나라 침략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제2차 여유전쟁이 발발하자 군사를 나누어 귀주 북쪽의 육돈도, 탕정도, 서성도 방면으로 진군하다가 요나라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결국 패배하고 말았죠. 물론 전력 차이의 문제가 가장 컸겠지만 생각보다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에선 이후 현종의 명령을 받아 지방으로 내려간 뒤 군사 징발 문제를 두고 호족들과 마찰을 빚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현종의 몽진 행렬에 합류하여 당시 호족들이 활개를 치던 지방의 실태를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죠. 기록상에 최사위가 당시 현종을 호종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가 현종이 시행한 지방제도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암시하기 위해 각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최사위는 이후 전쟁이 끝난 뒤인 1011년 3월에 참지정사로 승진했으며 연이어 서북면 행영도통사와 서경유수직을 거쳐 이부상서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012년에는 장현우, 황보유와 함께 동경유수를 없애고 경주방어사를 돌 것과 12주의 절도사제를 폐지하고 오도후와 75도한 무사로 대체할 것을 건의하여 실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12주 절도사제의 폐지입니다. 절도사는 특정 지역의 행정과 군정을 총괄하는 군사적인 성격을 띠는 지방관으로 절도사제는 1차 여유전쟁이 끝난 뒤인 995년 당시 고려의 6대 왕이었던 성종이 처음 시행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폐지했다는 것은 이 절도사제가 당시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게다가 2차 여유전쟁 시기에 현종은 몽진 과정에서 절도사제의 부작용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고려사 지체문열전에 따르면 현종이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 부근에 이르렀을 당시 전주 절도사 조용겸이 평상복 차림으로 나와 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에 현종을 호종하던 박섬이 이렇게 말하며 전주에 가지 말 것을 건의했죠. 전주는 바로 옛 후백제의 수도라 태조께서도 싫어하셨으니 바라옵건대 주상께서는 행차하지 마소서. 이에 현종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겨 장곡역이란 곳에서 유숙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조용겸은 현종을 전주에 머물게 한 뒤 그를 이용하여 위세를 부려보자 부하들을 이끌고 현종이 머물던 행궁을 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종을 호위했던 지체문의 활약으로 조용겸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당시 지방에 군권을 쥐고 있었던 절도사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점과 그러한 절도사가 왕에게 비합조적일 경우 조용겸의 사례처럼 위협적인 존재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현종과 그를 호종했던 장현우 등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점이 절도사제 폐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후 최사위는 내사실항평장사로 전임되었으며 3차 여유전쟁이 끝난 뒤인 1019년에는 지방제도 개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추충절이 동덕공신의 칭호를 받고 청하현 계국남에 봉해졌으며 시급 300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21년에는 검교태사 겸 고려의 최고 관직인 문화시중에 임명되었으며 시급을 700호로 올려받았고 관국공신의 칭호까지 더해졌죠. 그의 말에는 최사위가 상소를 올려 시정의 잘잘못을 논하니 현종이 요사에게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최사위는 이듬해인 1022년에 지방형리들의 직제 개편과 관련하여 이러한 건의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주연 장리의 칭호가 혼잡하니 이제부터 9년 이상은 포장이라 일컫고 향부곡진구정역에 있는 다만장으로 일컫게 하소서. 그런데 그의 말, 사원대에서 최상위가 구정의 식장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며 불경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그를 탄핵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현종은 이를 거부하여 최상위의 잘못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게다가 1027년에는 최상위를 태자태사로 삼는 동시에 그의 아버지인 최융애를 수사공 겸 상주국 겸 한남군 계곡남으로 봉하였으며 시급 300호를 주었고 어머니 유씨에게는 국대부인의 칭호를 내려주었죠. 한편 최상위는 완가도 곽원 등을 필두로 한 대거란 강경파들과 대립하기도 하였는데요. 1029년에 요나라의 동경장군 대열림이 반란을 일으켜 발해 부흥국인 흥료국을 세우자 이때 요나라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와 원군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거란 강경파들은 이 틈을 타 요나라가 압록강 부근에 축성한 보주성을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반면에 최상위는 서희의 아들인 선울 등과 함께 글을 올려 강경파들의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강경파인 곽원이 끝내 허락을 받아낸 뒤 군사들을 보내 보주성을 공격했다가 결국 패배하고 말았죠. 그리고 얼마 뒤 이번에는 흥료국의 태사 대연정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야 원군을 간청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최상위는 최충순 등과 함께 현종에게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전쟁이란 위험한 일이니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으니 우리는 성과 해자를 수축하고 봉수를 잘 유지하며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현종이 그의 의견에 따랐다고 합니다. 이후 최상위는 1030년이 되자 나이를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는데요. 하지만 현종은 허락하지 않았고 닷새에 한 번씩만 조회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그의 관직을 내사령으로 올려주고 사직하게 하였다고 하죠. 이후 최상위는 1041년에 결국 눈을 감았으며 태사로 추증되었고 정숙이란 시호를 받았습니다. 이후 고려의 11대 왕인 문종은 이렇게 말하며 최상위를 현종의 묘정에 배양하도록 했습니다. 검교태사 내사령 최상위는 선왕의 조정에 재임하면서 깨끗한 절개와 고든 도로서 여러 차례 도움을 주었고 어려운 상황을 널리 타개했으며 종묘 사직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함으로써 중흥을 이룩하였으니 묘정에 배양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생질들로서 아직 벼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팔품의 관직을 주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